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공무원이 너무 좋다라는 수기는 거의 없다. 이 얘기가 뭘까요? 공무원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임용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주위의 시선과 다르게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갔더니 안 좋다, 뭐 이런 직렬 하지 마라, 이게 주로 커뮤니티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런 글들이 하지 마라, 뭐는 너무 힘들다, 뭐는 어떻게 된다. 자,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공무원 하지 말까? 누가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야, 정말 가면 되게 힘든가 보다. 특히 무슨 직렬, XX 직렬은 정말 힘든구나. 그래서 나름 직렬별로 순위를 막 매겨요. 그래서 이제 깊이 직렬, 그 다음에 선호하는 직렬, 뭐 우리 선호하는 직렬은 뭐 일반 행정이 많겠죠. 근데 일반 행정 중에도 어떤 이 일반 행정은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부서로든 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가 아닌데도 사회복지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사회복지를 갔는데 일반 행정보다 훨씬 편했어요. 그러다가 2년 지나니까 8급 되면서 동사무소 갔습니다. 동사무소 민원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복지 쪽이 더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퇴근도 뭐 자유롭게 하고 그랬는, 자유롭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했는데, 동사무소는 민원이 많이 몰리면 그거 다 처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비교해 보니까 사회복지가 더 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라 점점점점점 써 있어요. 근데 또 반대분은 사회복지는 정말 힘들고 점점점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인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 케이스가 꼭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중요해요. 우리 고등학생들 특히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학력 때문에 차별받지 않냐, 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회사 간에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약간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반말을 한다거나 그래요. 저도 다른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일단 가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나이가 일단 적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나에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든 거지 자기 학력이 고졸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약간 착각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내가 고졸이라서 저러는구나, 고졸에서 날 차별하는구나. 자, 그렇다 그러면 사실 고졸은 공부를 좀 하면 돼요. 공무원 하는 도중에도 공부해서 독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한 고졸이란 말은 더 이상은 못 하겠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뭐 마치 공무원이라고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지라 그러지 않고 사람은 뭐라 그러죠? 품격? 품격 아닌데.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게 다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보고 합격했잖아요. 안에 내면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높은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군대에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군대 처음에 같이 굉장히 낮은 계급에 있을 때는 괜찮던 사람들이 높은 계급에 올라가면 막 횡포를 부리죠. 요즘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인 거지 이게 어떤 조직이라든지 자기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도 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은 2에서 3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시켜주기 때문에 운이에요. 요번에 굉장히 좋은 분하고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정말 좋다고 이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분하고 됐어요. 안 좋다는 거는 뭐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툭툭거리는 분도 있거든요. 뭐 좀 알려달라 그러면 그 왜? 네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 팍팍 상하거든요. 이거는 뭐 물론 사기업도 당연한 얘기예요. 사기업은 더 심해요. 그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걸 왜 나한테 뭐 맡겨, 이런다며.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적으로.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처음에 만약에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난 정말 다니기 싫어, 이런 분도 있다고요. 자, 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글을 안 써요. 왜? 좋은 거 다 알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안 좋다 하면 그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글들이 대부분 그런 글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합격자 수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 합격자 수기는 합격했으니까, 아직 안 다니니까 난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걸 쓰는 게 합격자 수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기는 공무원이 되어서 쓰는 수기들.
너무 괴롭습니다. 막 이런 거 쓰거든요. 예, 간혹 올라와요. 뭐 일주일에 한 5-6건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데 시험 보러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조금 더 버텨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위에 팀장들도 바뀌거든요. 공무원 사회 가장 좋은 건 그거 같아요. 사기업은 안 바뀌어요, 절대. 10년, 20년 그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이사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리를 바꿔주거든요, 자꾸. 어떤 팀장이 오느냐에 따라 막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죠. 근데 그걸 못 견뎌해서 또 다른 데 시험 본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자기 등수가 밀려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걸 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똑같은 직렬로 보면 안 되냐? 안 될 건 없죠. 근데 1년 꾸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등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뭐 더 대우해 주나요? 일을 잘해야지 공무원이지 1등 한다고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기를 보실 때 특히 공무원들이 쓰는 게 있어요. 현직자들이 뭐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얘기니까 맞는 것들도 있죠. 근데 본인이 아는 바운더리가 작잖아요. 내가 여기 근무한 요기, 그 다음에 주위 동기들이 좀 알려주는 것들, 요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전국으로 확산해서 다 적용한다? 이것도 아닌 거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맞을 수 있겠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요 정도는 맞는 얘기구나 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로 있는데 내가 전라도 사는데 경기도 얘기를 듣고 있다. 우리도 저런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헛똑똑이라 그래요, 헛똑똑이. 뭘 많이 알아요, 정보를. 예, 정보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헛똑똑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썰을 풀어요. 이건 이렇고 이런 저렇고. 우리 뭐 또 군대 얘기해서 그렇지만 군대 가신 분들 왜 군대에 몇 사람은 뭐가 좋고 몇 사람은 뭐가 좋고 그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뭘 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잠깐 얘기해드리면 저는 이제 배기보충대를 갔는데 배기보충대에서 망하는 사단이란 게 뭐냐면 일단 1번 버스 타면 오케이예요. 예, 그거는 군 사령부 막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때 그 얘기 있었어요. 버스 타면 무조건 오케이다. 두 번째, 배 타면 끝난다. 왜냐면 배기보는 배 타면 양구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오니까 배가 아니에요. 트럭이 왔어요. 그래서 트럭을 탔는데,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배는 안 타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게 배 타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배 타고 갔습니다. 배로만 부대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헛똑똑이라 그러죠. 헛똑똑이. 결국은 야 망했다 했는데 뭐 다 마찬가지. 나중에 제대하는 날 또 다 만나거든요. 그 만나면 다 마찬가지 얘기해요. 다 자기들이 힘들고 결국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 데가 가장 힘듭니다. 무조건. 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게 가장 힘들고 남들이 일하는 게 쉬워요. 같은 구청에서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보고 쟤는 왜 저렇게 한가하고 놀지 이래요. 근데 보니까 민원 받고 막 너무 힘든 거야.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가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가 많으신 팀장님 이런 분들은 알아요. 어디가 한직이고 어디가 뭐 힘들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적당히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잘 모르죠. 뭐 공부만 하다 왔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만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처음에는 하루에 전화 뭐 100통씩 받아봤어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 민원인들 처음에는 뭐 친절하게 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무가내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 뭐 가끔 아침에 보면 경찰들 힘든 일 하는 거 보이잖아요. 막 들어 눕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무력을 쓰라고 하는데 무력을 뭐 아무 때나 쓰면 나중에 또 징계 먹을 수도 있고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면 일이 수월해져요. 입사 1년차 때 가장 힘듭니다. 야근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공무원 하면 야근 없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야근이 많다. 야근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업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이 많은 부서도 있겠지만 부족하다는 건 남들이 그러니까 더 위에 분들은 30분이면 끝낼 일을 2시간씩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물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업무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치 보는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공무원사에서 눈치란 건 필요 없습니다. 오래 남아있으면 그만큼 인사고과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그것도 한계를 정해놨어요. 야근할 수 있는 한계까지. 워낙 많이 하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워라밸을 좀 지키라 이거죠. 워라밸을 누려라 하는 건데 그걸 또 밤에 남아서 돈 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내가 낮에 민원 받느라고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 강제로 오늘 다 야근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일반 회사 가면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 그러죠. 부장님이 그래요. 오늘 나머지 다 마무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공무원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상근무 같은 거가 나오면 다음날 쉬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혜택은 있어요. 근데 이건 외부에서 보는 혜택인 거고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뭐 아무리 사회에다가 얘기를 해봐야 이게 부당한지 안 한지는 뭐야 저 사람들 돈도 잘 벌고 할 텐데 왜 저래 이렇게 된다고요. 요번에 공무원 임금이 4.4%인가를 노조에서 제시했어요. 근데 결국은 1점 몇 프로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땐 그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 다 망해서 다 실업자 되는데 공무원들은 왜 4%나 올리려 그래 이렇게 되는데 막상 공무원한테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월급이 거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을 뿐인데 이걸 올리지 않으면 또 최저시급에 또 역전당한단 말이에요. 내년 올해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이제 또 결정될 때 그러니까 조금씩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봐야 4% 해봐야 말단에서 받는 돈은 몇만 원 더 오르는 거예요. 몇만 원 월에. 말단은 위에는 많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위쪽은 좀 적게 하고 아래쪽을 많이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구급 초봉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막상 합격하고 가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듭니다. 급여가 작아서. 근데 거기에 뭐 공제 같은 경우 또 넣죠. 그 저축한다고. 그건 이제 본인이 넣는 거예요. 누가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저축하려고 넣는 거. 뭐 그러고 빼니까 뭐 20만 원 남더라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1년차 때는 사실은 저축 같은 거 쉽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저축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몇 년 돼서 한 대리 정도 됐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그 정도 되면 조금 넉넉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축도 하고 그런데 공무원은 1년차 지나고 2년차 때 성과급도 나오고 정근수당도 나오고 뭐 조금씩 수당이 더 붙어요. 그때 그 돈을 이제 저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구급 1호봉 되자마자 나는 죽어도 저축할래. 한 달에 100만 원씩.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니까 야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거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공무원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처음에 안 높아요. 언제 높아지냐? 거의 한 20년 넘어갈 때 20년 넘어갈 때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 요 정도면 너는 좀 많이 받는 편이야 하다가 30년쯤 되면 이제 완전 많이 받는 거야 이렇게 되죠. 왜? 친구들은 다 잘렸죠. 근데 몰라요. 지금 사회에서 잘리는 거지 앞으로 향후 30년 뒤에 잘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속단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너무 사기업들이 잘 돼서 오히려 누가 또 공무원 하러 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후배 한 90년대 초반 그랬어요. 누가 공무원을 하러 가요? 노가다로 하면 안 되지. 노동일만 해도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노동일 할 때 한 달에 170, 180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만큼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도. 결국은 그때가 더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공무원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대학교 다니던 그때만 해도 대학교가 그렇게 들어가기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쉽지 않죠, 여전히. 그때 인구가 많으니까 등수로는 많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학생들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하면 7급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9급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2000년도 좀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9급을 이제 대학생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2020년 올해가 아니라 지금은 대학생도 훨씬 많이 봅니다. 거의 다 대학생들이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생도 많지만 대학생들 취업들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9급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내년이 더 치열해질 거란 말이에요. 내년은 지금 스타트한 거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와요. 지금 실업자 중에 몇 명은 70%인가요? 70%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어저께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나 많이? 보통 3명, 30%이 정도였는데 많이 높아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탈출구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30대 40대도 막 뛰어드니까요. 이게 자 그만큼 공무원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본인들이 들어가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만 잘 봤다고 해서 들어와서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일을 시키는 데지 대학교처럼 공부시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잘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을 잘해야죠. 공부랑 일이 연관되냐? 생각해보세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게 민원하고 뭐가 그렇게 연결이 되죠? 행정법?
행정법 뭐 그나마 조금 연결될 수 있겠죠. 행정학 학자 들어가는 것 치고 우리가 뭐 실생활에 적용되는 게 있나요? 학인데. 그래서 결국 행정법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그것도 안 보시고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사회과학, 수학. 그러면 그게 어떤 지금 공무원 하는 일과 어떤 접점이 있느냐?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이제 익숙하게 하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잘 봤는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 똑같은 얘기. 서울대 나왔는데 점점점 어쩌라고요? 일을 잘해야 역시 서울대는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서울대 나왔어. 쟤는 서울대 나왔는데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서울대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히려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쟤는 뭐 입사 성적은 좋은데 왜 저렇게 일을 못해? 맨날 실수야. 맨날 사고 쳐. 어떻게 돼? 자, 그래서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게 중요하고, 이 방송은 왜 하냐 하면 혹시나 이 직렬은 뭐 이래서 나쁘고 저 직렬은 저래 사실 그거 다 찾아보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 어떤 일 정도 한다. 그 일이 나랑 맞나 안 맞나는 가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뭐 사회복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 예산을 잡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파트의 일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수급자 집에 방문해서 뭐 하고 뭐 그거는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 나랑은 안 맞아. 그거를 시킬지 다른 일을 시킬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반 행정인데 그럼 똑같이 사회복지 일을 하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미리 막 속단해가지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건 저거 이거 저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못하는 겁니다. 자, 미리 너무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수기라는 거 특히 이제 현직자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대수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보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현실을 알고 싶으면 보는 게 좋지. 미리 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오류라고. 왜? 이분은 여기 어디 교육청, 만약 교육청이면 교육청, 어디 지자체, 무슨 구에 근무하는 무슨 동 사무소에 근무해.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를 다 대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뽑는 방식도 다르고 뭐 학교 점수도 뭐 다른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일반 행정 이렇게 어렵구나, 사회복지 어렵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토목직은 뭐 맨날 야근한다더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합격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순환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조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미리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즘 카페가 시끌시끌합니다. 뭐 강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참 별의별 글들이 다 올라와요. 아니 나이가 많지도 않은 분들이 누가 누구한테 충고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충고를 해요. 막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카페 회원들한테 또 뭐 공격을 하고 싸우고 그래요. 탈퇴하십시오. 탈퇴하는 게 길입니다. 거기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이런 수기. 이거 나중에 합격하고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미리 가서 짐 빼버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뭐 그까지 점수 뭐 알려주세요. 점수 그런 거 다 지식인에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뭐 거기 가서 누가 답을 해줘요? 그 같은 공시생들 답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1년, 2년을 거의 제가 활동을 했는데 얻은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 보고 있으면. 싸우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화가 나잖아. 저도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몇 번 댓글 쓰면 댓글에다가 악플 엄청나게 답니다. 그래서 저 안 달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주에 탈퇴했습니다. 다 탈퇴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정보는 필요 없다. 정보는 사실 로그인 안 해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가서 그냥 제목만 보면 뭐가 나오는구나, 뭐가 있구나, 어떤 일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보면 돼요? 오피셜을 찾아보면 돼요. 오피셜. 그러니까 거기서 가령 뭐 경상남도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발표가 나거든요. 오피셜을 찾아보고 저는 그걸로 방송하면 되거든요. 제가 왜냐면 매일같이 전국을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들도 거기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 써놨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언제 이게 해결되나요?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또 싸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짜 이슈가 나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그게 왜 그러냐면 카페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싸우면 또 저쪽 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니까 휘말리지 마시고요.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1년도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할 때입니다. 지금 7월 벌써 20일이 다 넘어갔죠. 인강들 다 개강했죠. 빨리 스퍼트 내실 때가 됐습니다. 차분하게, 다만 빨리 뛰어가지 말고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